네, 안녕하세요. 5월 4일 월요일 아침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트럼프 미 해군 안내 선언, 그리고 비트코인 현재 80K 찍고 79K에서 지지 중에 있고 원체인 쪽 같이 살펴보면서 나스닥,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액트, 그리고 코스피, 유가, 금, 달러, 채권, 크립토 이슈들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부터 볼게요.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선박들이 미 해군이 안내하겠다. 이게 메인 헤드라인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인도주의적인 제스처로 보기가 어려운 게 동시에 이란과의 협상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메시지를 같이 내보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유가를 안정시켜야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미국도 알고 있고 인플레를 잡아야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더 서두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예측 시장 분석이 나왔는데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플랫폼에서 소수의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독식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크립토 시장 구조랑 많이 닮아 있는데 고래들이 방향을 잡으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그런 패턴. 주택 압류 증가 소식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규제 변화로 서민 대출 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도 호르무즈 이슈를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 원유와 연계된 정유사 5곳에 미국 제재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미중 갈등이 이제 원유 전선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더 확전이 된다면 유가 불안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유가가 장기화되면 인플레를 잡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결국 연준은 금리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가겠죠. 이게 리스크 자산에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인도주의적 노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호르무즈 이슈를 다루는데 특히 아시아 태평양 경제가 이란 전쟁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고 게임스탑이 이베이를 56조 원에 인수하려 한다는 소식은 좀 뜬금없으면서도 흥미로운 뉴스이기도 합니다. 가디언은 트럼프가 선박 안내를 선언하면서도 협상이 긍정적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 루디 줄리아니가 위중한 상태라는 소식도 실었습니다. 러시아 프리모르스크 항구에 드론 공격 소식도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 리스크가 다층적으로 쌓이고 있는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5대 뉴스들을 종합을 해보면 핵심은 호르무즈와 유가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 방향이 지금 모든 자산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위험 자산군 살펴볼게요.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 27,790 플러스 0.4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추세 기반 피보나치로 1대1 비율값 이제 3 구간을 뚫고 다음 구간 28,529 여기까지 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돌파로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RSI가 주봉상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서 추격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매수 타점이 나오는지 변곡의 시그널이 나오는지 그러한 시선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눌린다면 그게 좋은 롱 자리인지도 같이 함께 보면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코스피는 현재 6,838 플러스 0.49%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세장을 언급을 드렸었고 가볍게 6,700 저항을 뚫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항 구간은 7,000포인트인데 이미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신규 진입은 정말 조심해야 되며 되돌림이 나온다면 이제 6,500선 위에서 우리가 어떤 프라이스 액션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은 지수보다는 좀 덜 오른 개별주 테마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를 보면 이번 주 제일 중요한 차트일 수도 있죠. 현재 101 달러이며 마이너스 0.89% 차트로 보면 이 상승 추세선을 다시 뚫고 올라오면서 지지를 받고 살짝 뚫었다가 다시 한번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100의 달러 위에서 지지를 한다면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를 할 수 있다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중요하게 보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방으로 계속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 자산군의 리스크가 누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와중에도 위험 자산들은 좋은 흐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101달러 밑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고 이탈해준다면 채널 밖에서 마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확률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가가 방향을 어디로 정하는지 그 점을 중요하게 보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현재 4,600달러 거의 보합이죠.
차트를 보면 강한 양봉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4,500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하락이 가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4,600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 다음 캔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락에 흐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이동성을 다시 받아서 올리는 그림 아니면 이 자리에서 강한 반등을 한다는 거는 그 확률이 좀 낮다라고 보면서 우리가 금을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참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를 보면은 10년물이 4.3%, 30년물이 4.9%, 장기물이 소폭 하락했고 5년물은 4.4%, 2년물은 3.8%, 단기물이 약간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장단기가 따로 움직이는 혼조세가 나오는 건 시장이 앞날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176, 차트를 보시면 지지라인 밟고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이제 98을 넘고 지지하는 지가 이번 주 핵심이겠죠. 98 위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달러 강세 구조가 재개되는 거고 그러면 비트코인이랑 금 양쪽 다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98 돌파가 실패를 하면 다시 약달러 흐름으로 관점을 잡을 수 있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이랑 금에는 상방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비트코인과 운치익 쪽 살펴볼게요. 자,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과 지금 차트가 굉장히 변동성이 터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8만 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지하려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미치갈 약정이죠. OI가 비트의 흐름대로 같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번 상승, 이번 강한 장대 양봉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신규 롱이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 숏이 그만큼 쌓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롱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한 매수세가 있는데 그 비결제가 같이 따라와주지 못한다면 그렇다라는 건 그 반대 입장, 그 반대 물량의 힘이 좀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8만 달러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O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시황은 텔레그램에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맵과 펀딩비를 보면은 상방으로 8만과 8만400과 8만1300 이 구간에 숏 청산이 집중되어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방한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급등 가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으로는 77,500 이 두 구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방향으로 터지느냐가 단기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겠죠. 청산맵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유동성을 잡고 올리느냐 떨어지느냐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강한 방향이 나오면서 시중에 있는 많은 대기 자금들이 동반될 수 있는 곳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펀딩비는 현재 롱 우위로 전환이 되었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숏 우위였는데 심리적으로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단기 상승 구조에서는 괜찮은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CBD 차트를 보면은 갈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가 매수세로 진입을 했습니다. 시장가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지선에서 흡수하는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빨간 고래는 아직 리스크 관리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매수에 참여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진짜 상승 추세로 바뀌려면 모든 참여자들이 매수세로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진짜 이게 상승 시그널인지 지켜보는 입장과 동시에 상승으로 관련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월요일은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날 어렵게 나오면 그때 같이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뉴스를 보면은 워렌 버핏이 미국 주식시장이 역사상 가장 도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1일 옵션 폭증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시장이 어느 수준까지 과열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투기 심리가 극에 달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광기는 절대 계산할 수 없고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AI가 은행 계좌를 해킹해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사이버 보안 섹터 수혜를 열어주는 발언이기도 하고 동시에 금융 인프라에서 AI 도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있죠. 중국이 이란 원유 연계 정유사들의 미국 제재를 무시하라고 지시한 건 아까 제가 블룸버그 뉴스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가트너가 2026년 전 세계 AI 지출이 2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10년치 합산보다 많은 수치이죠.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지 않는 근거가 여기에 있고 결국 기술주에는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릭 트럼프가 비트코인 100만 달러 예측을 다시 꺼냈습니다. 2030년인지 2031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살면서 이 자산이 이렇게 강하게
베팅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패밀리가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크립토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CFTC 의장 마이크 셀리그는 100일 안에 SEC와 협력을 해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분류 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SEC 폴 애킨스가 새로운 날을 선언한 데 이어서 CFTC까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대폭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미스 상원 의원은 비트코인이 자유의 돈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이 글로벌 비트코인 수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5월 마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률 클래리티 법안이 법률화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도 같은 연관된 뉴스인데 패시브 이자를 금지하되 활동 기반 보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최종 규제안이 확정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크레딧 액트가 조금 더 현실화에 가까워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만에서 엄청난 뉴스가 나왔는데 대만 의원이 6,020억 달러짜리 외환 보유고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배분하자 제안을 공식 제출했습니다. 대만 외환 보유고의 80%가 달러 자산인데 달러가 약해지거나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 위험하다는 논리로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즉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현이 된다면 국가급 비트코인 채택 사례가 하나 더 추가가 됐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르헨티나에서 증권위원회가 토큰화 규정을 확대해서 더 많은 자산에 낮은 상장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흥국에서 크립토 채택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방은 유가가 100일 100이 종가 지지 확인하는지 그리고 유가 안정 또는 위험자산 동반 상승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달러 인덱스 98 돌파 실패 약세 지속 그리고 비트코인과 금 동반 상방 트리거 클래리티 액트 5월 마크업 통과 크립토 기관 자금 대규모 유입 나스닥 28,500 저항 돌파 글로벌 위험자산 동반 강세 그리고 대만 아르헨티나 사례 확산이 되면서 국가급 비트코인 채택 도미노 사례가 발현되는지 우리가 보면 되겠으며 하방 시나리오는 유가가 100일 달러 이탈 유가가 불안해지는지 인플레 재점화 연준 인하 불가하다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며 달러 인덱스 98 돌파 지지 확정 그리고 달러 강세 재개가 되겠죠. 비트코인 OI 숏 구조가 강화가 되는지 다시 한번 77K가 이탈이 되는지 그리고 나스닥이 28,500 저항 돌파 실패하면서 RSI가 밴드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지 급격한 되돌림 반응이 나오는지 그리고 호르무즈 협상 연결 유가 제급 등 위험 자산 전면 하락 환경이 나오는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체크포인트 5가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으며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유가가 100일, 102 종가 지지 여부가 이번 주 자산에 큰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98에서 이탈하는지 밟고 올라가는지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되겠죠. 지금은 방향이 확인되기 전까지 무리하게 진입을 하는 게 좋지 않고 확인 후 진입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비트코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방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